신박한 초등생활 독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중요하다는 책, 읽긴 읽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책 읽는 걸 왜 이렇게 따분해 할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읽던 책만 계속 읽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독후감 쓰는 건 또 왜 이렇게 귀찮아 할까요? 독서가 즐거웠던 경험을 잃어가기 때문에 읽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책을 읽고 그냥 그대로 끝나도 되는 건지, 독후감 안 써도 되는 건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여기는 신박한 초등생활이고요. 오늘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입니다. 저는 이창훈이고요. 독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늘까지 자리해주신 박경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독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어요.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독서 후의 활동이에요. 책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책을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을 읽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독서 후의 활동, 특히나 줄거리와 느낌을 딱딱하게 글로 써야 하는 독후감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싫어지는 아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책 읽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독서 후에 독후감을 쓰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줄거리와 느낌을 써내려가는 일반적인 독후감 형태를 대단히 비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책을 읽은 내용을 잘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것 외에도 많아요.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네컷 만화 그리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책 표지를 상상해서 만들어 보기까지 방법은 정말 많답니다. 맞아요.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참 왜 이렇게 모든 방법들이 저는 따분하게 느껴질까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이 네컷 만화 그리기, 책 표지 그리기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해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방법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 책에서 마음에 들었던 구절, 대사를 공책에 옮겨 쓰기도 하거든요. 요새 스마트폰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마음에 드는 페이지는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하죠. 책의 한 장면이 아니라 독서를 끝낸 후 그 책을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어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 괜찮네요. 그럼 그걸 다시 보면 그 책을 읽을 때의 마음이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것도 부담 갖지 말고 아이들이 자신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써보는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영화 평론가들 보면 별점과 함께 느낌을 단 한 줄로 표현하잖아요. 같은 방식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뭔가 한 권의 책을 한 장의 종이에 완성된 형태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는 강박만 깨도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거나 빌리는 데까지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만 책을 읽고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아이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인식을 깨면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에요. 아이가 읽는 책을 가끔씩이라도 가족이 모두 같이 빌려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인물과 같은 사건에 대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요새 유행하는 연극의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극이라고요?
교육 연극을 말씀하신 모양이네요. 어떤 방법인가요? 바로 핫시팅 기법이에요. 핫시팅은 어떤 책을 읽고 한 명이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거기에 둘러앉아 책 속의 주인공에게 질문하듯 인터뷰를 하는 거죠. 원래는 교실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집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겠죠? 좋네요. 가령 책을 읽고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부모님과 형제들이 주변에 둘러 모여 앉아서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 하자 두꺼비가 나타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꼭 책을 읽을 때마다 아이만 의자에 앉을 필요도 없고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재미있는 독서 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꼭 독후감 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셨죠? 네, 정말 그렇네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위한 즐거운 독후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프랑스 작가 다니엘 페낙이 소설처럼 이라는 책에서 말한 독서 권리 장전을 말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다니엘 페낙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재미있게 풀어쓴 것인데요. 총 10개의 독서 권리 장전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책을 읽지 않을 권리. 둘째, 책을 건너뛰며 읽을 권리. 셋째,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넷째,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을 권리. 다섯째,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여섯째, 책 속의 인물과 스스로를 혼동할 권리. 일곱째, 아무데서나 책을 읽을 권리. 여덟째,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아홉째, 책을 소리내어 읽을 권리. 마지막 10번째,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것이 저 역시 동의하는 진정한 독서의 정신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